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이 노래하고 딱 맞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골프장에 이게 지금 소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 지금? 멧돼지는 봤어도 이 소 이거는 또 처음입니다 이거 지금. 뭐고 이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또 와. 자주 들어오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이번 1월 달에도 있고요. 작년에도 계속 있은 걸로 보이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소떼가 골프장에서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소가 골프를 치러 온 것도 아니고 골프장에서 왜 등장을 했는지 참 의아한데요. 일단 보신 영상은 지난 20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면은 소떼가 정말 소떼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 마리, 한 10여 마리쯤 되는데 네, 그러네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오죠. 열심히 달려옵니다. 때문에 아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골프를 치던 그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또 와. 여기로 온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네. 그만큼 상당히 좀 위태한 상황이었던 건데 소가 저렇게 막 짓밟고 가게 되죠. 한참을 저렇게 뛰어다닌 건데 저렇게 뛰어다니게 되면은 소가 잔디를 밟아서 그 잔디밭에 이렇게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가 분변이라고 하죠. 네. 분변을 하게 되면은 이 분변에 닿은 잔디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소떼가 출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해당 그 골프장 관계자한테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 중에 문이 열린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발견하지 못해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마다 잔디 다밥 피해나 그 분변으로 인해서 잔디 고사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때마다 이제 긴급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영업 개시 전까지 이제 사실은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하루에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셨는데요.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만약에 이제 개장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피해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2017년에 문을 연 골프장인데 2017년에 문을 연 이래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소떼가 출몰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심지어 소떼 숫자가 계속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송아지까지 보였다라고 이 관계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 피해, 이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충분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 보상은 뭐 받으셨나 여쭤봤는데 일단은 소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소방에 요청을 해서 소를 좀 한쪽으로 골프장 밖으로 좀 몰아주고 소 이동 조치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축산과 환경미화과의 민원도 넣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소 자체는 개인의 어떤 소유잖아요.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이외에는 뭘 더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환경미화과에서 이제 민원을 넣었으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해당 그 소의 사육 시설을 이전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소들이 사실 지금 만약 우리 안에 있었다면 나오지 않았겠죠. 인근 주민이 방목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던 건데. 방목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목을 할 거라면 사육시설을 아예 이전을 해라라고 명령을 올해 안에 사육시설을 이전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윤 대표님, 예. 뭐 골프장 피해도 그 피해지만 지금 영상 보니까 이 소떼가 이 내장객들한테 막 오거든요. 그러면 자칫 예. 인명 피해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쯤 되면 방목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방목은 뭐 그 축산업자가 뭐 그 하는 거고 그걸 뭐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방목하는 소가 골프장에 못 오게 그렇게 좀 방책을 좀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골프장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골프장에 뱀이라든지 외국 골프장은 뭐 악어라든지 골프장에서 또 까치가 날아와서 공도 많이 물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자연의 하나다. 골프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이라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만 소가 와서 저렇게 집단으로 한다면은 페어웨이는 또 피해지만은
만약에 그린에 올라간다면은 그린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네. 골프장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람도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네. 소도 우리나라 한우들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골프를 좋아하는 게 너무 갇혀서 살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로. 네. 그래서 골프장이 최고의 호황이에요. 네. 코로나 이후에 최고 호황 하는 데가 골프장이거든요. 네. 소들도 저렇게 답답하니까 저렇게 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들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골프장에 못 오도록 좀 방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우라서 골프장을 찾아간 건가요?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 한국입니다. 네. 외국 사람도 놀랄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죠. 최근에 이 유튜브에 북한 관련해 갖고 상당히 신박한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먼저 그 영상들 보고 오시죠.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безумно счастливой, гуляя с моей семьей по улицам и по паркам этого города. Люблю осень, люблю мой город, где живут скромные, сильные и трудолюбивые люди. 지금 내가 하는 낙하산 훈련은 아까 했던 머리 훈련과는 좀 다릅니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선이 나 혼자 올라가니까. 수고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보니까 뭐 햄버거 먹방도 있고 상당히 분위기 있는 영상도 나오고 저게 어떤 영상들이에요? 네, 저게 찾아보니까요. 북한의 유튜브 계정인 NewDPRK,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북한이라는 이름의 계정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지금 이 계정 보니까 구독자가 16,900명 정도 되고요. 42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에피소드를 보시면 저렇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그런 예능 프로 모습을 같아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게시물이 올라온 게 아까 그 햄버거 먹방 영상이 첫 게시물인데 그게 네. 지난해 10월 12일 날 올라온 영상이에요. 북한에서는 햄버거를 고기 겹빵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네. 싱가포르 패스트푸드점 삼태성이 평양에 2009년도에 체인점을 열었는데 그 이후에는 북한에서도 저렇게 햄버거를 시내에서는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소위 얘기하는 먹방 형식으로 좀 제작을 한 유튜브 영상 보셨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신 영상은 러시아어로 된 영상인데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것 줬어요. 네, 저기에 보시면 그 아까 자막에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나와 나의 가족을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일 것. 그래서 가을이 아름답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재난이라는 게 코로나19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좀 저렇게 선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셨던 영상 마치 우리나라의 체험 예능 같은 영상이었는데 그건 평양 항공관광시설인 평양시 항공구락부에 갔던 영상입니다. 아직 영상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저 여성이 마치 겁먹은 듯이 낙하산 체험을 하는데 겁먹은 표정을 짓자 주위에서 또 웃음이 터지고요. 또 그 여성이 이제 뛰어내리는 모습까지를 굉장히 긴 테이크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예능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데 이외에도 어떻게 교과서를 만드는지 뭐 치과에 가는 거, 뭐 어린이들이 뭐 아쿠아리움 가는 거, 뭐 이런 영상들 다양하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상들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북한에서의 나름 새로운 선전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선전용 영상인데 네. 저거를 우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의문 저도 당연히 품었는데요. 알아보니까 이걸 시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제3자에게 전파를 시키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에서는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해서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후원금을 보내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프레스룸에서 이 평양에 사는 한 여자아이가 피아노 치는 영상 이런 것도 소개해드렸는데 김 교수님. 네. 북한이 점점 이렇게 폐쇄성을 좀 푸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적인 북한 체제를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적극적인 어떤 뉴미디어 활용 뭐 이런 의지가 여기 담겨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방성, 소통성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게 가능할까? 즉 김정은의 허락이 없으면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김정은의 뉴미디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활용 의지 이것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특히나 이게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비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으로 본 이제 도시 영상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관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든가 등등의 부분에서 저비용으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벌이겠다, 오르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북한이 이런 뉴미디어 매체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뭔가 개방적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면들이 넓어지면 그런 생각이라든가 뭐 인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개방적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북한 사회에 스며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해 봅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이 북한의 변화를 실제로 정말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건지 참 궁금해집니다.